자, 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중세사 기출문제 분석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후삼국 시대에 관련된 내용 볼게요. 후삼국 시대에 보시면 이제 그 후삼국 시대 때 일어났던 전투 관련된 내용이 두 문제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그 내용을 보면, 자, 다음은 고조와 흑백제 사이에 벌어진 전투 관련 기사다. 다와 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가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이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고창군 병선에 주둔했다고 했죠. 그래서 건원하고 이제 그 왕건이 싸운 전투인데 이 고창이라는 곳은 이제 오늘날 안동이에요. 안동. 그래서 이 안동에서 싸운 전투가 뭐냐면 고창 전투죠. 네, 고창 전투. 930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고창 전투는 고려군이 공상과 위성 고려군이 그 위성 전투에서 크게 이제 고려군이 공상과 위성 전투에서 크게 물리친 후백제 건원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시 할게요. 예. 고창 전투는 고려군을 공상과 위성 전투에 크게 물리친 후백제 건원이 보통의 요지인 경복궁 곡창군을 공격했어요. 이에 이제 왕건은 군사를 보고 이제 후백제를 물리친 전투인데 이때 이제 곡창 전투에서 이제 그 당시 그 안동 지역에 있었던 토호석 세력들, 호족 세력들이 많이 도움을 줬죠. 예. 하여튼 그 이제 이 고창 전투를 승리해서 왕건이 이제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왕건과 건원 사이에 눈치를 보고 있었던 호족들이 왕건의 이제 세력 밑으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 이 고창 전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가을 9월에 왕이 상군을 거느리고 천안부에 이어 군사를 합쳐 일성군에 나갔다. 예. 가보이대 후백제군이 1, 2천 사이에 두고 진을 쳤다. 그래서 왕이 대장 공원에게 면해서 곡장 적의 중골 치기 하니 상군이 일제히 진격했다. 뭐 이런 등등 내용인데 자, 요거는 무슨 전투냐면 1, 2천 전투예요. 935년에 일어난 전투죠. 936년이죠. 예, 6년에 일어난 전투인데 자, 밀레치전 전투는 이제 그 전에 935년에 후백제에서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네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검 형제들에 의해서 건원이 금산사에 유폐되고 나중에 이제 뭐냐면 탈출했죠. 왕건에 기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왕건이 후백제의 혼란을 틈타서 1, 2천에서 신검 군사를 격파한 그 전투가 뭐냐면 1, 2천 전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가와 나의 전투 모두 고려군과 후백제군이 지금의 팔공산 일대에서 맞붙은 공산 전투 이후에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 공산 전투도 이제 유명한 전투죠. 이게 927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927년에 일어난 공산 전투는 건원이 경주를 공격한다는 소문을 듣고 왕건이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원군을 이끌어 가다가 그 당시 신라를 약타하고 돌아온 건원 부대와 공산에서 오늘 팔공산이죠. 부딪힌 전투죠. 그래서 이 전투에서 이제 뭐냐면 왕건이 크게 패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왕건이 신순경의 옷을 바꿔 입고 간신히 탈출하고요. 그때 이제 신순경 등 8명의 공신이 여기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훗날 팔공산이라는 이름이 이때 붙여지게 된 거죠. 자, 그다음 가전투에는 이 지역 호족이었던 김성평 등 고려의 태조 왕건편에 서서 고려군의 승리에 도왔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고창 지역의 호족들, 이제 고창 지역의 호족들은 대부분 친신라적인 계통의 호족들이에요. 계통의 호족들인데 김성평이나 건실, 장기 등이 왕건을 도와서 어떤 지휘적 정보와 군사력을 제공해서 왕건이 승리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고요. 그래서 왕건은 이 건성평을 중심으로 한 3명의 호족들에게 삼태사라는 호칭을 줬죠. 삼태사는 왕의 스승이라는 칭호야. 그리고 고창을 본관으로 해서 토성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안동김씨, 안동건씨, 안동장씨가 여기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전투가 벌어진 곳에 부근에는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민속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고창 전투는 이제 왕건이 고창 지명을 안동, 그러니까 동쪽을 안정시킨다고 바꾸고 여기 이제 안동 도읍을 나중에 설치를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안동에 하회마을이 있어요.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된 민속마을이 이제 하회마을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회마을이 이제 정통 건축물하고 민속적 정통을 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도 8월 달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나전투에서 승리한 고려군은 여세를 모아서 항상 일대까지 추격전을 펼쳐 후백제의 후백제를 공격에 몰아넣었다. 1, 2천 전투 이후에 고려군은 후백제군을 계속 추격해서 한상군에서 공격하니까 이때 이제 신검이 문무 관료들 데리고 와서 항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항산에서 항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고려는 이제 이때 여기 항산 전투를 계기로 해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나전투를 패배한 권원은 얼마 후 장남 신검에 의해 왕위에 쫓겨나 금산사에 유폐됐다. 이 금산사에 유폐된 것은 이제 그 1, 2천 전투 이전이죠. 이게 936년에 일어났는데 금산사에 유폐된 것은 93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 2천 전투 이전이죠. 네, 1년 전이죠. 그러니까 답이 5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후삼국 시대 때 주요 전투인데 건원하고 이제 왕건이 싸웠던 전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한번 이제 시간 순서대로 좀 보면 마지역은 이제 나주 전투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공산 전투. 나주 전투는 910년. 그러니까 왕건이 이제 고려를 건국하기 이전이죠. 네, 궁예 밑에 있을 때 이제 했던 거고요. 공산 전투 927년. 그 다음에 이제 고창 전투가 이제 나죠. 여기 안동 있는데 그게 이제 930년. 그 다음에 이제 가가 이제 뭐냐면 이게 운주선 전투예요. 요게 934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는 여기 보면 이제 1, 2천 전투죠. 그러니까 이게 936년이에요. 네, 이렇게 보는데 자 일단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가 지역에서 승리하자 고려군이 웅진 이북의 30여 성을 항복했다. 가 전투는 웅중성이죠. 충청도 이때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일어났냐면 이때 건원에 이제 예속됐던 매국 성주였던 공직은 건원의 또 사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왕건에게 기부하니까 건원이 이제 공직의 자식을 죽이고 왕건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왕건은 오늘날 홍성, 그러니까 그 당시 운주성 전투에서 건원군을 크게 격파를 했고요. 그때 이제 왕건이 운주성 전투에 승리한 후에 웅진 이북의 30여 개 성이 왕건한테 기부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때 이제 운주성의 부근 충청도 호족들이 건원을 쓸까 그 왕건을 쓸까 눈치를 보다가 이 전투를 계기로 해서 왕건편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맞고요. 자, 고려군은 나지역에 승리하자 신라 동쪽 연안의 일부 주군을 기부했다. 자, 이때 이제 고창 전투인데 고창 전투는 이제 그 당시 고려와 후백제 간의 어떤 이제 판권을 완전 판도를 뒤엎는 전투죠. 아까 이제 안동 전투에서 공산 전투에서 백제한테 갔는데 이 패권이 이 고창 전투에서 이제 다시 고려로 넘어가는 그런 전투가 고창 전투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창 전투에서 이제 그 고려가 승리한 후에 명주부터 흉내부에 이르는 이 신라 동해안 일대 있죠. 이 신라 동해안 일대가 그 110개성이 고려에 기부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고려군은 다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1, 2천 전투죠.
일일전 전투에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군은 크게 승리를 거뒀다. 맞고요. 자, 그다음 고려군은 나지역에서 김성평 등 지역 고력들의 도움을 받아 승리했다. 자, 나지역은 공산 전투죠. 요거는 김성평 같은 이제 그 안동 지역의 호족들의 도움을 받은 거는 공산 전투가 아니라 고창 전투예요. 오히려 공산 전투를 패했죠. 그다음에 이제 왕건은 나지역을 점령해서 후백제 압박할 수 있었다. 요 마지역은 여기에요. 나주 지역이죠, 나주. 네. 나주는 독자적인 세력권을 가지고 있는 해상 집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왕건 집안 자체가 해상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연합을 해갖고 후백제를 물리치고 그 후백제 배후에 뭐냐면 그 하나의 근거지를 만들었죠. 배후지를 공격할 수 있는 그 당시 후 고구려 그 근거지를 만들어갖고 그 당시 후백제 입장일 때는 요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 전설 2개로 배치시켜야 되잖아. 밑에는 나주 지역과 위에는 북방에 있는 이제 그 후고구려 싸우는 그런 전투를 그 후고구려와 싸우기 위해서 전술을 북쪽 지역으로 배치시킬 수밖에 없겠죠. 2개 전선 유지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나주 지역을 확보한 왕건은 건원을 배후에 견제할 수 있었고요. 그때 이제 나주 오씨, 그러니까 후에 이제 해종의 어머니죠. 해종의 어머니였던 장하왕후 오씨를 그때 이제 만났죠. 여기. 그래서 이제 틀린 거는 답이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세사의 성격을 볼게요. 자, 중세사의 성격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고대 사회는 신분적 혈통 요소가 되게 강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세, 근세, 근대 들어가면서 신분적 혈통보다는 자신의 능력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고대 사회나 중세 사회나 이런 신분이 태어날 때부터 그 신분이 그 뭐냐면 되게 중요한 사회이긴 하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이 중세 사회는 고대 사회보다 상대적으로 볼 때 개인의 능력을 좀 더 중요시 여겼다. 예. 그래서 뭐 과거제 시시나 이렇게 과거를 통해 선발된 관리들이 유교적 관료제를 형성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고대적 속성도 같이 남아 있었어요. 그 고대적 속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혈통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개인의 능력보다는 혈통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약간 그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성향과 그다음에 혈통을 강조하는 고대적 속성이 같이 뭐냐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뭐 고대적 속성은 지금도 있죠. 지금도 뭐 금수저, 음수저, 뭐 이렇게 수저 같은 말들 있잖아요. 지금도 혈통이 모든 인생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고려사의 여러 형상 중에 고려사의 여러 형상 중에 고대적 속성이 가장 심각한 것은 그러니까 고대적 속성이라는 것은 능력보다 혈통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럼 음서제시식 이거는 누구 집안에 태어나는 게 중요하죠. 관료제 발달. 자, 관료제 발달은 이제 틀리죠. 능력에 있다 과거 시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틀리고 9년의 신분적 편제도 어떤 고대적 속성이 있고 부국민의 강범위한 존재도 어떤 이제 그 고대적 속성이 있죠. 자, 그래서 답이 1번, 2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 고려시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거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보통 이제 고려사회를 보는 관점이 여기에 있어요. 귀족제 사회론, 관료제 사회론, 문벌 사회론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관련된 그 특징으로서 이제 뭐 있는데 귀족제 사회론 관련된 내용은 음서제, 공운전식가가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법률적, 제도적, 귀족적 특권을 명시하고 세습이 보장되고요. 관료제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귀족적인 요소보다는 어떤 그 능력에 의해서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관료적 능력에 의한 개인의 능력에 의한 개인의 능력을 위한 그런 뛰어난 관료들이 운영된 사회다. 관료제 사회를 이제 주장하고 그리고 종전의 음서제와 공운전식가의 귀족제 사회를 주장한 거와 다른 식으로 뭐냐면 설명을 하고 있죠. 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벌사회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집안 자체에 가지고 강조해요. 이것도 귀족제 사회론을 비판하는데, 귀족제 사회는 법률적 제도적으로 귀족의 특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문벌사회는 제도적으로 명시된 건 아니고 다만 이 문벌, 그러니까 이제 개인보다 가문의 어떤 권위나 이런 건세에 의해서 운영된 사회다. 근데 이 가문의 권위와 건세는 계속 가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세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예전에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이제 견해를 이제 적어놨어요. 제가 문제 분석에다가 적어놨는데, 이런 내용들은 지금 시험 문제에 맞진 않아요. 예전에 논술형 관련된 문제 때는 나올 수 있지만 이게 99년 추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는 맞진 않지만 일단 이제 기존 그 고려사를 보는 관점 정도는 그냥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고려 정치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이제 고려 정치 1번 문제 보죠. 자, 보기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료는 이렇게 있죠. 자, 요거는 이제 훈요 10조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도손이 이르기를 도손 왈, 도손 운, 그래서 내가 정한 것 외에 도손이 이르기를 내가 정한 것에 망령되어 창건되면 곡 지덕이 세속 손상시켜 업이 영원치 못할 것이다. 요때 이제 뭐냐면 그 창건한다는 의미가 뭐야? 이건 전을 함부로 짓지 말아 하는 거야. 전. 그래서 남설하지 마라. 조선이 꼭 정해진 곳에만 전을 세우라. 그래서 이제 풍수지를 고려해서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이제 뭐가 깔려 있냐면 지기세 왕설 같은 것들이 깔려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서경이 지기세 왕설이 아니라 비보사찰설이죠. 말을 정했네. 자, 서경이 이제 서경은 수도기 순조와 우리나라 지맥이 이제 뭐냐면 근본이 되니 그 대업이 이제 뭐냐면 만대에 이른 땅이다. 서경을 강조하는 거죠. 서경 중심, 북진 정책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서경을 돌아가면서 이제 뭐냐면 순주에다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밑에는 지기세왕설 같은 이런 사상들이 깔려 있죠. 그 다음에 차연 이남에서는 남쪽의 공주, 차연 이남의 남쪽과 공주의 바깥쪽은 산세우 상현과 지세가 나란히 배역이니 배역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심 또한 그렇다. 자, 이거는 풍수지리설 관련된 내용이에요. 풍수 도청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전라도 사람은 쓰지 마라. 차연 이남의 사람들은 쓰지 마라. 이런 것들인데, 자, 요거는 이제 뭐가 있냐면 훈요 10조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이 훈요 10조 답이 4번이죠. 4번.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또 볼게요. 1번은 도선비기인데, 도선비기는 그 뭐냐면 신라말 도손이 편찬 풍수 도청 사상이 담긴 책이죠. 그래서 개성의 형세를 보고 왕건의 고려 건국을 논했던 책인데 이 책은 이제 고려사 일부의 내용이 인용돼 있어요. 여기 이제 반영됐던 훈훈십조의 내용이 그 도손 비기 내용이야. 예. 근데 이제 여기 사료라니까 훈훈십조죠. 일단.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도손 비기 같은 비기류들은 어 나중에 이제 조선 초기 때 없어졌어. 태종이 다 불타 없애라고 해서 없었고 지금은 다만 이제 훈요십조 같은 이제 내용들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탱리지인데 탱리지는 이제 조선 후기 때 시작지였던 이중환이 쓴 거죠. 그래서 이중환이 이제 썼던 현지답사를 기초한 저수나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나라 아니요 현지답사를 기초한 저수한 그 우리나라 지휘서다 이렇게 보는데 역사가에서는 별로 강조되지 않는데 이 지휘가에서 상당히 강조되는 부분이 특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해동기록은 뭐냐면 고종 예종 때 편찬한 책이에요. 종래 도참서주를 다 망라됐다. 우리나라 최초 공인된
국가에서 공인한 도참서다 이렇게 있는데 이 해동기록도 조선 초기 때 없어졌어요. 예, 그때 태종 때 그 도선 비기와 함께 이 비기류들은 다 없애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고 2번을 볼게요. 2번. 자, 다음 사료는 선종 원년에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 내용이다. 사료의 내용을 간략하게 쓰고 당시 시행된 정치 제도 가운데 여기 이게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돼요. 이 사례 취지와 연결지어 볼 수 있는 두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거 보면 여기 하위 지지라는 말 있죠. 여기 중국의 제도라는 거. 이게 이제 뒤에 이제 사료에도 나와 있지만 훈유십조하고 좀 약간 표현이 달라. 중국의 문화는. 자, 훈유십조는 뭐라고 했냐면 중국의 문화를 당풍이라고 했어요. 당풍. 그러니까 당나라 풍습이다. 근데 이게 당나라는 이제 당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을 전체로 대변하는 대명사요. 예, 중국의 문화를 뜻할 때 당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훈유십조는 나름대로 객관화시켜서 봤는데 이 하예지제라는 말 자체가 이제 객관화시킨 게 아니라 중국을 사대하는 마음에서 썼던 거죠. 중국을 중심이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동이다. 이런 인식에서 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예제도 중국의 제도는 따를 수밖에 없지만 사방의 풍습이 각기 그 토속에 따르게 돼 있으니 그 다 곤칭이 어렵다. 그래서 뭐만 받아들이냐? 그 예약과 시서의 가르침과 부인신과 부자의 도리는 마땅히 중국 걸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뭐냐면 뜻밖의 거마와 의복 제도는 우리가 이제 그것은 그 토풍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그래서 굳이 중국과 똑같을 필요 없다. 부필고등을 내세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의 물질 문명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물질 문명이 낮기 때문에 제국에 걸맞는 거다. 너무 이게 뭐 제국들을 받아 먹으면 참을 제국이 이제 뭐냐면 삼국 황제국을 그냥 모든 걸 받아들이면 참원할 수 있다. 네. 그 예의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 걸맞게 필요한 물질 문명은 우리 걸 쓰자. 이런 걸 내용이야.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있고요. 그냥 사원 내용은 이제 앞에 언급했던 걸 참조해 주시고, 자, 이건 이제 당시 이제 뭐예요? 당시 성종 때죠. 성종 때 그 이치지와 관련돼 볼 수 있는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네.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중국 걸 받아들이되 나름대로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해서 받아들였다. 이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성종 때 중국의 제도를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중국의 정치 시스템을. 근데 그대로 쓰진 않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삼성 육부제도를 받아들였지만 실제 운영 방법에서는 이성 육부제를 했고 그 다음에 문무상계제를 받아들였죠. 근데 문무상계제를 받아들일 때 중국처럼 문상계는 문인들, 무상계는 무인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 문상계제는 주로 중앙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무관들, 무상계는 지방항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줬죠. 예. 그래서 다른 식으로 받아들였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3사 같은 그 권한이 약했죠. 자,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성종 때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불필구동하지 않는 부분이죠. 예,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전에는 답안을 이제 뭐라고 적어놨냐면 도병마사 신국동을 적어놨어. 저도 그 2002년도에 시험을 봤거든요. 그때 도병마사 신국동을 줬어. 왜냐하면 교과서나 그런 데서는 이게 이제 이 사료를 언급하면서 우리 것을 이제 나름대로 독자적 간청해갖고 연결시켜서 도병마사 신국동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뭐 전반적인 흐름에서 맞긴 맞아요. 네, 요거하고 연결돼서 고려 전반적으로 볼 때. 근데 이게 단서가 뭐라고 해놨죠? 당시 시행된 정치제도예요. 성종 때 시행된. 근데 도병마 신국동은 도병마사 신국도가 성종 때가 아니라 뒤에 현종 때야. 그 때문에 이거는 요거와 연결됐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시행된 관련된 내용과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 3번을 보죠. 3번.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죠. 자, 가는 이제 훈육 10조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 동방은 예로부터 강의 풍수를 본받아 문물과 예약을 모두 준수하였다. 그래서 우리 동방이라는 것은 이제 그 고려를 얘기하는데 고려 이전에 이제 신라까지 포함되죠. 신라에서는 무조건 뭐냐면 당의 문화를 모방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뭐냐 비판적 입장에서 쓴 거야. 신라가 나랑 동맹 이후에 그 중국의 문화를 뭐냐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판에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비판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당의 풍습과 다르기 때문에 꼭 뭐냐면 그 같을 필요가 없다. 그래갖고 이제 요게 불필구동이라는 말을 썼죠. 권한을 비판하면서 자, 요거는 이제 나름대로 자주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주적 입장에서. 자, 근데 이제 나는 앞에서 언급했던 시무 28조죠. 이걸 자주적 입장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대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대적 입장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의 지제 같은 하의 지제 이 말에서 단풍과 비교해 볼 수 있죠. 똑같은 중국 문화를 가리킨 데도 분해서 훈유십조는 좀 객관화시켜서 본 반면에 요거는 좀 약간 주관적 의미에서 얘기를 한 아니 사대적 의미에서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가난이 중국 문물에 대한 선별적 수용 입장을 가지고 있다. 예, 부필구동이라는 말에서 이제 알 수 있죠. 가는 신라가 중국 문화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걸 비판하였다. 그래서 우리 동방에선 예전부터 당풍을 그대로 모방했다. 그래서 이 비판적 오조를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선진 문화의 형성 핵심 내용은 중국의 유교 문화를 보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유교의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자. 그런 데서 이제 알 수 있죠. 그다음 나는 중화의식 속에서 정통 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틀리죠? 네. 요 말 자체가 이제 뭐냐면 정통 문화를 비유하게 부른 거야. 네. 그리고 물질 문명이나 정식 문화는 다 중국에 뒤떨어졌다는 거죠. 그치 물질 문명을 비단 물질 문명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제국의 격에 맞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논리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요거는 그 육두폰세력이 그 당시 집권했기 때문에 또 선종도 되게 중국을 좋아했던 왕이죠. 네,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와 나는 중국 문을 지칭한 용어에서 가치관의 차이를 보인다. 네, 그 이거는 틀렸죠. 이건 맞죠. 이건 틀렸고 4번이 사대적이고 그래서 아직 아까처럼 그 당풍과 하예지제는 의미가 달라요. 똑같은 그 뭐냐면 그 대상을 가리키더라도 중국 문화를 가리키더라도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은 예전에 그 공통사회, 통합사회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마 이제 지식과 그냥 풍수지리설 이제 관련된 거니까 그 풍수지리 관련돼 갖고 역사과하고 같이 낸 것 같아요. 예. 자, 훈용 10조 관련된 풍수지리설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4-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식과 문제예요. 이거는. 지휘과 문제니까 이제 빼고 네. 4-1번이 역사과 문제죠. 그래서 이제 보면 산세와 수세를 중요시하는 일종의 지리학으로서 이렇게 산세와 수세를 중요시하는 일종의 지리학은 풍수지리죠. 자, 그래서 미사류에 찾을 수 있는 일본 사상을 쓰고 이단 사상을 배경으로 있는 고려 중기 역사적 사건과 그 일을 쓰시오. 자, 그래서 이제 이 풍수지리 사상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풍수지리사상, 뭐 풍수도참, 직위세왕설, 뭐 이런 것도 이제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고려중개 역사적 사건, 요거는 이제 음악하는 모충의 서강천도 운동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목청의 낫 이렇게 또 쓸 수 있고요. 그다음 그 의의를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그 의의는 교과서 내용에 있는 것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의의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다 적어놨어요. 예. 그래서 보수적인 개경의 문벌기조 틀에서 벗어나 서경에서 자주적인 혁신정치의 시행해 보는 본래는 의도를 내포함으로써 문벌기족 사회 내부의 분열과 지역 간의 세력 대립, 풍수지리설과 결부된 자주적 정통사상과 사대적 유교정치 사상의 충돌, 고구려 계승이념에 대한 이견과 갈등을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도 이제 풍수지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시간 때 인증번호를 얘기를 못했네. 첫 번째 인증번호는 53번이야. 첫 번째 인증번호 53번입니다. 자, 미추홀진 명왕 성덕의 땅으로 거론된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신이 조선의 답사가를 보건데 이때 신은 누구냐면 김희재야. 숙종 때 이제 김희재가 상소를 올린 거죠. 자, 송송이 떨어진 곳이 어느 곳이 할 것인가? 상동에는 해 뜨는 그 평양이 이쁘다 등등 있죠. 뭐 밑에는 각자 읽어보시고 자, 이때 이제 이는 명왕의 성덕의 땅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밑줄친 명왕의 성덕의 땅은 어디를 의미하냐? 그요. 요거는 이제 한양을 의미하죠. 한양. 그러니까 이제 한양인데 남경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요 바탕에 됐던 것은 일단 지기세 왕설이고 지기세 왕설 중에 그 남경 기치설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제 남경 기치설을 이제 배경으로 이제 한 의견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명왕 성도에 따라 거론된 지역에 대해서 뭐 옳지 않은 것이니까 자, 고려 문종 때 그 당시 이곳에 남경을 승격시켰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예전부터 한양이 명당이라는 설이 널리 퍼졌어요. 교통의 요지기도 하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문종 때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켰죠. 고려시대 상경제는 초기 때는 개경, 서경, 동경이었죠. 근데 문종 이후에는 개경, 서경, 남경이 돼요. 예. 상경의 위치가 바뀌었다. 문종 때 그거. 그다음 2번을 보면 자, 고려 숙종은 김희재의 건의로 이곳에 궁궐을 지었다. 그래서 이 고려 숙종은 이제 남경을 둘러보고 김희재의 주장을 이제 수용해서 남경 개청 도감을 설치해요. 그래서 이제 수도를 여기로 옮기려고 했어. 그래서 이제 궁궐과 부속 건물을 짓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숙종 때 신법을 실시했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개경은 문벌기죽지 세력이 크니까 남경은 이제 수도를 넣어서 수도를 옮겨갖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숙종이 금방 죽기 때문에 이제 이게 후지불이 됐고 요때 이제 만든 궁궐터가 행궁인데 이게 예전에 이제 나중에 이성계가 이제 여기를 확장해서 만든 게 경복궁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조선 태조는 이곳을 중심에 아예 시청을 조성하여 상인들에게 대여했다. 자, 조선의 시청은 이제 한양이 건설하고 나서 태조가 아니라 태종 때 개설한 거야. 태조 때는 이제 수를 옮겼던 거고 시청 상인들을 이제 시청을 조성한 거는 태종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시청은 오늘날 이제 보면 종로 일대라고 보시면 돼요. 종로와 그 남대문 일대, 강통구 기가의 종로와 동대문 남대문 일대에 뭐냐면 큰 주작대도 있죠. 그 큰 길에다 정부의 행량을 듣고 상인을 입주시킨 데서 비롯된 거죠. 그 시기가 태종 때다. 답이 3번이죠. 자, 조선 정종은 재해가 잦다는 이유로 내세워 이곳에 개경을 한도했다. 정종이 집권하자
수도를 옮겼죠. 원래는 이제 이성계가 서울 한양은 이제 선도했는데 정종 때 다시 개경으로 돌아왔어. 요때 이제 제가 졌다는 이유가 뭐야? 제가 졌다는 거. 여기에 제1차 왕자의 날이 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요 자리를 피했던 거죠. 그 다음에 정도전은 왕명을 받아 오행사상을 바탕으로 이곳 도성에 사대문을 지었다. 그래갖고 이제 정도전 같은 게 태조의 명을 받아서 그 각 간청, 공골, 성문의 명칭을 지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복궁이라는 명칭도 정도전이 이성계하고 술을 마시다가 지은 명칭이야. 시경의 한 구조를 따갖고 지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사대문의 명칭도 오행사상에 따라서 이제 어, 했는데 예를 들어 소지문 북쪽에 있는 소지문은 수의 수덕이 있는 거고 숭례문은 하덕이 있는 거고요. 흥인문은 목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의문은 동의문은 서쪽에 있는 그 문이죠. 금이 기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앙에 이제 황은 이제 뭐냐면 황제 깃발이잖아요. 황제 상징이 보신각이에요. 그래서 새해마다 새벽마다 이제 보신각을 올리는 거는 여기가 이제 시간을 한 해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정삭의 기능인 거야. 이도 일일이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왕이 직접 나가서 보신강에 이제 종을 때리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자 하여튼 도성의 사대문의 이름을 지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볼게요. 자, 6번은 다음은 13세기 후반에 서로 다른 고려 정부가 보낸 문서들 일본 정부가 두 문서 내용 및 형식 차이를 정리한 일부다. 자료 일부다. 그래서 가와 나의 문서를 보낸 고려 정부의 실체를 각각 쓰고 그때 일본에 문서를 보낸 목적을 추론하여 각각 한 줄씩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가 문서에서는 몽고의 덕을 칭송하여 했는데 나 문서에서는 몽고에 대해서 되게 깎아내렸죠. 털 가지고 옷을 입은 사람들하고 깊이 생각 없다는 이유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문서에서는 몽고의 연어를 쓰고 있는데 남문서에 쓰지 않고 있고 가문서에서는 몽고의 덕에 기이하여 군신의 예를 이루다 하고 있는데 남문서에는 오랑캐를 따는 것은 서면이 싫어하는 바이고 다시 진도하였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이 가정부는 뭐냐 원종이 이끌었던 고려정부죠. 개경에 있죠. 개경 정부는 이미 이제 그 몽골족이 항복을 하고 있었고 나 정부는 이제 뭐냐면 진도에 있는 삼별초 정부야. 그래서 고려와 이제 그 당시 몽골족에 항거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 고려 정부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를 보낼 목적이 뭘까요? 문서는 이제 그 이 문서 자체가 이제 뭐냐면 고려첩장 불신조조라고 하죠. 자, 고려첩장은 외교문서예요. 고려에서 보낸 외교문서를 이제 고려첩장이라고 두 개의 고려첩장을 보니까 좀 약간 서로 다른 내용이 있단 말이야. 똑같은 고려 정보 같은데 그게 뭐냐면 내용이 달라. 그래서 그 의심한 점, 그러니까 약간 모순된 점을 메모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조조는 약간의 의문점을 메모로 남겼다. 그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제 그 당시 일본의 어떤 국제적 인식 같은 걸 볼 수가 있는 문서로서 이제 파악이 되는데 자, 그러면 가문서를 고려초장을 보낸 목적이 뭐냐? 개경정부가 그건 뭐냐면 일본 원정을 그 당시 원나라가 강요했죠. 일본 원정이 고려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물자나 이런 것들 다 고려에서 동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일본이 항복을 하면 괜찮잖아. 일본의 항복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냈던 거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원정을 방지하려고 했다. 고려의 피해를 줄이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나는 대몽연합전선을 구축했다는 거죠. 일본과 이제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몽골족을 막으려고 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정부가 가마쿠라 막부거든요. 가마쿠라 막부는 이제 국제 정세에 되게 뭐 무지했어요. 그래서 둘의 욕을 다 그냥 안 들어줬어. 항복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대몽연합을 전선을 구성하지도 않았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자, 7번은 고려 정기 때, 이제 고려 무신 정권 시기 때 정치기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면 다음은 고려 무신 정권 시기에 새로운 정치기구에 관한 3년이다. 서술이다. 그러니까 가와 나에 알맞는 명칭을 쓰고 이대 기구가 13세기 전반 이후에 고려 관료층 구성 변화에 미친 영향을 두 줄 이내에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최충원이 멋대로 임금을 폐지하면서 항상 부중에 거주하여 그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부분에 그의 요자와 더불어 사서의 정환을 취하여 그 주의를 제수하니 그의 당요로 승서에 임명한 자가 그와 왕에게 아뢰며 임금 부득이 이에 따랐다. 이 말은 이제 뭐냐면 정환이라는 것은 인사 목록이죠. 그걸 이제 뭐냐면 주의 제수는 이제 인사 목록을 왕한테 이제 허가를 받는 건데 어 일단 최초의 정권을 잡으니까 그 당시 왕은 그냥 뭐 올리는 대로 그냥 도장을 찍어준 거죠. 그 요자들은 정색 승선, 정색 상서, 정색 소경 등등 있죠. 자, 이걸 모인 것을 뭐라고 하냐 이렇게 했는데 최충원을 하니까 이게 교종 별감이다 이렇게 교종 도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주임표가 있죠. 따놓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걸 이제 명칭을 이렇게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 그 간직들이 나와요. 정색 승선이라든지 선, 그다음에 정색 상서라든지 정색 소경이라든지 자 이런 간직들은 어디에 있는 간직들이냐면 정색 승선, 정색 소경, 정색 그 소경 이런 간직들은 주로 어디에 있는 그 간직이냐면 정방에 있는 간직이야. 그 때문에 이것은 정방이라고 해요. 정방. 교종 도감이라 쓰면 안 돼요. 네. 교종 도감은 처음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인사권 부분을 채울 때 정방에 떼어줬죠.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교종 도감이 맞을 수 있는데 여기 이태는 정방이에요. 정방. 아마 이제 교종 도감의 인사권을 여기에 떼어주고 정방 넘어갔다는 내용을 줄여놓은 것 같아요. 이걸 없애고 여기 있는데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그 정방에 소속되어 있는 간직 명칭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 자, 그 다음에 백단의 승출 모두 뭐뭐 하여금 주의하게 했으며 여기서 정방이죠. 자, 주의라는 것은 이제 뭐 어떤 인사안을 올리고 왕한테 결재를 받는 거야. 네, 이걸 이제 얘기하죠. 네, 정방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 정방 예 정방이고요. 정방. 자, 최후의 문계 가운데 고사에 밝고 식견이 높은 인물들 3번으로 나눠서 교대로 어디에 이제 숙식하게 했냐면 서방을 만들어서 숙식했죠. 서방은 최후 때 만든 자문기구죠. 자문기구.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씨 정권 때는 무인보다도 문인을 많이 등용을 했어요. 과거 시험도 많이 얻고. 근데 그때 문인은 종전의 문벌 귀족들이 아니라 지방 향리층, 그러니까 능문능리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등용을 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권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런 것들. 자, 하여튼 여기 이제 각각은 이제 그 정방, 서방이고 영향은 문신들이 대두될 수 있는 신진사대부에 대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가와 다에 어떤 있었던 역사 사실 오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이제 그 내용들 보면 무신종이 발생하고 최초에 집권하고 그다음 최후가 집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가는 이제 이때는 이제 무신 정권의 초창기 때죠. 그 다음에 나와 다는 이제 항익기고요. 그다음에 김준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집권할 때는 이제 분계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풀어볼게요. 자, 가는 상장군과 대장군의 합작기구 중방이 신설됐다 이렇게 했는데 요 중방이 요번에 시험문이 나왔죠. 가시기 때, 초창기 때는 그 당시 별다른 권력기구가 없었어요. 무신 정권기 때는 초창기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방을 이용했는데 중방은 상장군하고 대장군이 모여서 이군 6개 상장군 대장군이 모여서 논의했던 기구야.
그래서 한 총 16명이 되죠. 왜냐면 각 그 2군 6위에마다 한 명의 상장군과 한 명의 대장군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무신 정권이 일어나고 나서 논의할 데가 없으니까 예전에 중방에서 논의를 했는데, 무신 정권 전에는 이 중방의 권한이 약했어요. 예, 도병맛에 밀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있는데, 중방은 이게 왜 틀려? 신설했다는 게 틀려. 신설한 게 아니라 이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 일단은 이제 설립 시기는 현종 때로 보고 있어요. 어, 죄송합니다. 네, 문헌사조에는 의종 때도 처음에 등장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거는 이제 그 무신 정권 때 만들어진 기간이 아니라 무신 정권 이전에 있었던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자, 2번은 최고 집정부의 구실을 했던 교정도감이 설치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가시기가 이제 초창기 때잖아요. 근데 집정부를 했던 교정도감이 설치했다는 것은, 뭐야? 요거는 최충 이유죠. 교정도감은 이제 처음에 최충원 최후부자 암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1209년에 설치했던 임시기구야. 그러니까 나시기 때 설치됐던 기구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권한이 강화돼서 뭐 서정의 감시, 세정, 비규찰, 재반명령 하달 같은 그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정치기구로 군림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교정도감의 설치도 이제 중방의 여파가 약화됐고요. 그다음 새로운 무인 정권 기구가 만들었죠. 그 기존에 있었던 기구가 아니라 세시 정권이 독자적인 어떤 권력 기구를 만들어서 통치를 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집정부라는 명칭이죠. 이건 뭐 이미 나왔잖아. 어디 이번 기출문제 22년도 기출문제. 그래서 그 당시 집정부가 뭐냐. 그래갖고 그 집정부 그게 뭐냐 해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이건 뭐 6차 7차 국정교과서에 나와 있고 이미 교과서에뿐만 아니라 여기 기출에도 나와 있어요. 집정부가 교정도감이라는 거. 근데 교정도감 아니라고 뭐 우기는 분들 있는데 아니죠. 이거는 이미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네. 너무 문제를 풀 때 생각이 깊게 풀면 안 돼요. 기출에 나와 있던 거 기출 분석만 해도 풀 수 있는 부분이야. 이 집정부의 명칭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3번. 나는 인사권을 제어하기 위해서 정방을 설치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정방은 1225년에 설치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어, 1225년에 이제 최후가 자기 이제 집에 설치된 기구죠. 근데 이제 이 시기가 이제 1219년 이후니까 다시 계속하죠.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다죠. 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면 문사대 수기기관이 서방을 설치했다. 서방은 1227년에 설치했어. 자, 이것도 이제 뭐냐면 요 다식이죠. 최후 집권 이후니까 틀렸고, 자, 다는 도적을 잡기 위해서 부대를 야별초에 설치했다. 야별초는 최후 집권기인 1219년에서 이게 이제 1232년인데 이게 그냥 정확하게 몰라요. 이거는 이게 이제 추정치예요. 추정치.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시점에 설치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그래서 맞고 야별초는 이제 수도 치안을 유지 및 도적을 잡기 위해 철수된 부대인데 밤에 활동한 특수한 부대라는 뜻이죠. 의미가. 그래서 규모가 커지니까 자별초, 우별초 이렇게 나눠주고 후에 이제 몽골 프로로 잡힌 고조 병사들이 기한해서 만든 신의군까지 합쳐서 삼별초가 되죠. 그래서 세 개의 부대를 특별히 뽑았다. 별초군을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보죠. 9번. 자, 지도에서 이제 고려 무신집권기에 이제 삼국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지도가 좀 약간 엉망인데, 이건 아마 그 이전에는 그 문제를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그때 응시자들 말 듣고는 이제 이게 학원청에서 만든 것 같은데, 이 지도가 좀 약간 위치가 그래요. 예. 자, 그렇든 좀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삼국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이제 사상이 일통삼한의식이라고 했죠.
자, 통일신라 시대 때 형성된 일동사망의식인데 일동사망의식은 고구려 백제 신라 백제는 고구려 신라 백제는 각각 다르지만 또 하나 통합돼 있다. 그런 의식이야. 그래서 이제 되게 중앙 권력이 강할 때 일통의식이 부각되고 좀 약간 중앙 권력 약할 때 사망의식이 부각된 분립된 역사 계승 의식이 나타나는데 무신 정권기 때는 이제 중앙 권력이 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신 정권 초반기 때 이 삼국 구운동이 나왔어. 고구려 계승의식, 신라 계승의식, 백제 계승의식. 그걸 내세웠고 삼국 구운동이 일어났는데 일단 이제 보면 이에 서경을 볼 수 있죠. 서경은 고구려 계승의식이 나타났죠. 그래서 서경에서 최강수라는 사람이 1217년에 난을 일으킬 때 이때 고구려 부흥 병마사라고 지칭했어요. 자칭하면서 반란군을 조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남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 남원이 아니라 엄민회는 담양이에요. 담양. 담양에서 했는데 이거 담양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답을 3번 체크했는데 담양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아마 이제 이게 이제 옮겨졌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그 응시생들이 그 적어가지고 옮겨졌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원래는 담양인데 학원 측에서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원으로 잘못 적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자, 이 담양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죠. 누가? 이연년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때 이제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탑을 보면 백제 양식의 모습들이 탑들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읍 동경은 이제 경주죠. 신라 계승 의식을 내세웠죠. 그래서 이제 뭐 김삼의 난이라든지 경주민들의 어떤 봉기가 이제 신라 부흥운동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삼국 부흥운동 여기가 이제 있고 이걸 기반으로 했던 것이 일동사망 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일동사망 의식은 그 몽골족이 쳐들어오면서 이제 해체가 돼요. 네. 내부의 응징력이 강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당군이라는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는 걸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자. 10번 문제는 고려사에서 이제 고려 역사에 보면 이제 그 연월 사용했잖아요. 잠시. 그리고 연월 또 폐지하고. 그래서 연호 사용 관련된 내용에 이제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12세기 때. 그 관련된 내용이야. 보면 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려시대 사람들 논의였다. 자료 그 가와 나중에 자료 B와 동일한 견해를 고르고 A와 같은 논의가 이르게 된 역사의 사항을 대외관계 변화와 관련한 한 줄 이내에 쓰시오.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보면 가를 보죠. 가를. 자, 임자년에 왕이 서경에 서행할 때 친컨대 견훤이라고 연호를 칭하자고 했는데 자, 그것은 이제 대금을 욕되게 하여 시키는 이름으로 신하갈 짓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연호 사용을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호 사용을 반대하는 건데, 자, 요 가의 이제 주장은 독자의 연호 사용을 반대하는 기사였고,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그 연호 사용을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부식 같은 사람이야. 괜히 연호를 사용했다가 금나라의 분노를 사가지고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나라가 쫄딱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냐면, 자, 연호를 칭하는 청은 우리의 종주들이 불렸던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태조와 강조의 애니가 신라의 발해 연호를 지켰는데 어찌 성세에 따라 연호를 참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연호 사용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연호 사용을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누구였냐면 윤간의 아들 윤원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윤간의 아들 윤원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논란이 있었다. 결국에 연호 사용을 안 했죠. 예. 그러면 이제 B를 볼게요. B. B는 이제 뭐냐면 병방의 어떤 작은 나라, 병방의 작은 나라가 누구냐면 여기는 신라를 의미해요. 신라. 병방의 작은 나라가 천전을 뭐냐면 나의 성기는 자로서 진실로 명호를 사용하는 건 사사일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신라가 만약 신라가 한 뜻으로 중국을 섬겼다면 버풍왕이 이제 신라 여덟 칭한 것은 우욕스러운 땅이다. 이렇게 내용이야. 예. 버풍왕 때 이제부터 해서
그 쭉 연어를 사용했잖아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중국 연어 따르지 않고 사용하냐.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누가 얘기하냐면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삼국사기 김부식이 그 뭐냐면 신라의 연어 사용을 보고 나서 평가한 논찬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제 김부식 자체가 그때 당시에 연어 사용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 의식이 이제 이런 의식 자체가 그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거 반영되는 거죠. 네. 현재적인 역사 의식이 이렇게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자료 A의 가나 중에 자료 B와 동일한 견해를 구는 것은 이게 뭐예요? 가죠. 가. 이거는 근데 서술형 문제가 아니라 뭐 선택형 문제, 선택형 문제 같아. 네. 평가책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는 별로 좋은 문제가 안 나와, 좋은 문제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서술형 문제를 내놓고는 선택하게 만드는 문제잖아. 네. 이런 문제는 별로 좋지 않은데, 어차피 한국사 교수님이 평가책 보고 그게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분도 있어. 그 지문에 답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출제자분들이 중에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 앞에서 이제 제가 기출문제 분석할 때 그 옥조의 뭐 대가와 대인들의 어떤 역할도 그 다 보면 지문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걸 보고 이제 평가책이나 교육학에서 배웠던 그 안에 지문에 단설, 예문에 단설 주면 안 된다는 그런 그 금지 조항 있죠. 그걸 들면서 왜 이런 건 문제를 내냐, 답은 다른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신 분인데, 한국사 교수님들이 그것까지 다 신경 안 써요. 예. 그거는 교육학이나 역도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고, 한국사 교수님은 그거 잘 몰라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학 지식 가지고 접근하면 안 돼. 절대. 예. 자, 계속 할게요. 자, A와 같은 논의가 일어나게 된 역사사학을 대외관계 변화에 따라서 관련한 선수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금나라가 요와 북송을 정복했죠. 예, 대외관계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게 이제 사대관계를 요구했던 거잖아요. 대외관계 측면만 이제 쓰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금나라가 요와 북송을 정복했기 때문에 막강한 걸 알고 있잖아. 김부식 입장일 때는 개겼다가는 어떻게 우리나라도 요와 북송처럼 될 수가 있다.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던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연어를 사용해갖고 괜히 금나라를 자극할 필요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보고 이제 삼국사기가 사대적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근거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김부식 입장 볼 때는 사대적인 것보다는 좀 나라의 어떤 이익을 챙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익을. 국가주의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11번 문제 볼게요. 자, 11번 문제 보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인증번호를 얘기를 못했으니까 두 번째 인증번호 여기서 얘기할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96번입니다. 96번. 자, 고려의 대의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보자. 강군을 설치해 거란의 침입을 대비했다. 자, 강군은 이제 정종 때 설치했죠. 정종 때 강군사라는 걸 이제 설치했잖아요. 그 밑에 이제 강군을 줬잖아요. 그래서 강군을 청천각에 배치해서 거란을 대비하고자 했어요. 그래갖고 이 강군은 나중에 그 주영군의 모태가 돼요. 그 고려 최초의 또 지방 군사 조직이었고요. 그래서 또 이제 주목적은 이제 거란군의 대비였지만, 그 또 부수주 효과는 거란 강군을 통해서 거란을 대비하는 동시에 중앙 정부가 농민을 직접 지배하는 의도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답이 맞고. 자, 태조는 송가 수교예요. 친송 배후 정책을 추진했다. 자, 태조가 집권할 때가 918년에서 943년까지거든요. 자, 송나라가 건국한 것은 960년이죠. 이게 맞지가 않아, 시기죠. 태조 때는 5대 19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960년 때는 강종이 이제 즉위할 때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시기상 맞지가 않고, 친송 배후 정책, 송나라 칭하고 그 요나라와 개척하는 그 정책은 성종 때 했어요. 성종은 상당히 중화를 되게 흠모했잖아. 그러니까 요나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자, 그래서 있는 친송 배후 정책을 추진했던 시기조 다 안 맞아. 그래서 틀렸고.
자, 이종무가 스시마성을 이제 왜군을 통보했다. 자, 스시마는 그 당시 이제 왜구의 어떤 근거지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선 때 얘기고요. 그거는 그 당시 이제 우왕 때는 박이가 이때 통일했죠. 우왕. 고려는 우왕 때 박이가 했다. 그래갖고 이제 스시마 정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종무가 파는 스시마 정부는 세종 1년 때 했어요. 세종 1년.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세종 때에 스시마 왜군을 통보한 것이 그 이종무죠. 이 세종 1년이니까 이제 그 당시 태종이 상황이 있을 때거든요. 태종이 그 당시 군사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지휘했던 거는 이제 뭐냐면 이방원이에요. 이방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상황이 태종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는데 스시마 섬을 점령하고 나서 스시마는 경상도 아래 예속시키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번외의 땅이고 수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제 물려나고 마는데 요때 그 세종 때 그 스시마 정부는 좀 약간 우리도 많이 좀 당했어요. 공격하다가 뭐냐면 내지까지 공격하다가 이제 기습 공격하다가 많이 죽어 나갔거든요. 예, 일단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개경의 동평강을 둬서 왕의 조공무역 왕이란다. 외의 조공무역을 허가했다. 자 동평강은 조선전기 때 있었던 거예요. 조선전기 때. 조선전기 때 일본 사신대 접대한 곳을 동평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종 7년에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동평강을 이제 올라갈 때 일본 사신이 이제 한성에 동평강 갈 때 그 한성으로 이제 부산에 와갖고 한성 올라가는 길 있죠. 그때 일본 사신들이 그때 이제 그냥 가지 않고 그걸 다 그져가면서 지휘적 정보를 입수한 거야. 그래서 왜군이 한성을 진격할 때 그 일본 사신이 동평강을 가는 길을 따라서 그대로 간 거야.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폐지됐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일본 애들이 서울에 올라가지 못하고 부산에 머물고 일을 그냥 하고 보내도록 했죠. 그래서 부산에 초당회관을 설치한 거예요. 초당회관을. 이건 조선 때 얘기고요. 답이 이제 1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2번 보죠. 12번. 자, 다음 자료는 고조 왕조의 어느 시기에 당면한 정치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개혁안의 일부다. 개혁 추진 임무를 열거한 것이다. 자료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이때 이제 내용들을 보면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뭐냐면 요 밑에 자료 B를 보세요. 박정진, 최장, 오한경, 이진. 이 사람은 이제 누구냐면 충성호의 측근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충성의 측근세력들이니까 충성학대 개혁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예, 충성학. 그래서 그 14세기 그 공명 이전에 공명 이전에 이제 개혁은 충성학, 충용학, 충무학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 이제 측근세력들이 이제 주도를 해서 개혁을 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료 A본에서 볼 수 있는 것 소금을 국가에서 전매를 하죠. 그래서 그 가격권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 농장의 피해가 많고 또 백성들이 노비가 되고 하니까 다시 이제 원주민에 돌려주고 노비를 양민화시키자. 전민변전 사업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나하고 다는 전민변전 사업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충성왕 개혁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참고로 전민변전 사업은 국민왕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거 전민변전 사업은 원종 때부터 해서 우왕 때까지 1년에 계속 지속됐던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이와 같은 개혁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대내적 측면과 대외적 측면을 써라. 그리고 이때 개혁을 추진했던 중심기구를 써라.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본 게 이제 보면, 이거 이제 12번 문제죠. 대내적 측면에서는 농장이 확대되고 하니까, 이제 국가 국권력이 못 미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제대로 못 뽑고 재정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재정 확보, 그래서 수치 체제 개선, 왕권 강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에서 이제 이 측근세력들이 그 앞에 이제 충녕한테 측근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개혁의 목록을 이제 했던 것도 있어요. 같은 경우는
자, 대외적인 측면인데 여기에서 좀 많이 떨어져 나갔어. 대개 보면 이제 대외적인 측면 반원적인 개혁이다. 많이 썼더라고. 근데 아니에요. 공민학 이전의 개혁은 친원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원나에서 세조에서 성종업 제의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원나 요구의 지원을 받아서 한 거야. 친원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충성왕 때 이제 그 간청의 명칭들을 사자에서 원자로 고쳤잖아요. 원자는 이제 원나라와 이제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원나 간제 시스템을 이렇게 뭐냐면 바꾼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원나 입장부터 참원했다고 해서 좀 안 좋게 봤죠.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원나라에 지원을 해줬어. 근데 원나라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원나라의 기준이 안 맞으면 또 뭐냐면 개혁을 이제 중지시켜요. 예. 그래서 지원도 해주지만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개혁도 중지시키는 그런 것들 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때 이제 개혁을 추진했던 중심 기구가 뭐냐? 자, 여기에서 이제 고려의 10가지 고려 헌법시 그런 내용도 있지만 요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또 충성왕 충성왕의 그 세가에 보면 1차 조서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1차 조서. 충성왕이 두 번 즉위했잖아요. 그때마다 1차 조서와 2차 즉위 조서를 이제 했어. 이때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1차 즉위 조서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1차 때 이제 그 개혁의 중심 기구는 어디였냐면 사리몬이었어, 사리몬. 그래서 이것도 원자 돌림이죠. 예. 사리몬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리몬이었고 그때 이제 그 뭐 사리몬 외에도 강정원, 자정원 이런 것들 줬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뭐냐면 그 아버지 충녕할 때 사자 개혁에 보다는 간제 개혁보다는 원자 돌림의 간제 개혁을 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야. 근데 사리몬은 뭐 오래 있지 못했어요. 3개월, 6개월? 왜냐하면 1차 즉위 기간이 1년도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조비 무고 사건에 물려났잖아요. 예, 그래서 잠시 있었던 거예요, 사리몬.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가와 나와 다 관련된 내용의 1차 즉위 조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3번을 보죠. 13번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까요? 네, 이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